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새만금하고 이렇게 관련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잘 하고 계십니까? 뭐 최근에 주식도 잠깐 이제 반등하는 듯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도 이제 반등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1월 효과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초에 1월 달이면은 어떤 한 해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서 가격이 좀 상승하는 효과가 바로 1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1월 효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대세 상승의 전일지 한번 우리는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약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전환은 좀 있을 듯 하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꺾였는데, 최근 알겠지만 미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게 아니냐, 금리 인상 기조도 좀 낮아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경기가 상당히 침체 기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자산 시장은 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돈이 많이 시장에 풀려야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부터 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풀려진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돈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거품이 좀 꺼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금리를 또 인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자금이 풀려지게 되면 또 자산 시장을 받쳐주게 되는 그런 역할들이 항상 순환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는 금리 인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어떤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주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단발성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눈여겨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물건을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찾아왔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만금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개발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개발 호재와 이슈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특히나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는데요. 토지에 있어서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주변의 개발 여건이 너무나도 좋아지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오고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로망 그리고 이어지는 트라이포트 공항항만 철도까지 이어지는데요. 이게 2030년도 이전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30년도에 맞춰서 수많은 개발 계획들이 지금 밀려오고 있다. 그래서 새만금은 새만금 개발에 2050년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2030년도까지 거의 한 80%까지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개발 심리가 가장 극대화가 되는 시점 2030년도 시점이다. 결국에는 새만금 땅값이 가장 극대화가 되는 시점이다. 여러분들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지금 2023년도 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7년 동안은 거의 황금기와 같은 그런 새만금 시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전에는 새만금이 기대치로만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SOC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진영이 하나하나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당연히 공항만 철도 그리고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그 자리에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까지도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윤 대통령이 지금 테슬라 CEO하고 여러분들이 화상 명담을 통해서 기가팩토리라고 하는 그러한 공장을 짓겠다 아시아에, 이런 얘기가 오가면서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투자 유치 이런 이야기를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기가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면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세 흐름이 있는데요. 대세 흐름이 뭡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메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중시한 에너지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공장에다가 다시 전기에너지를 쏴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새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친환경을 고려한 매연을 없애는 전기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한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기대치로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은 또 있었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도 있었고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면서 테슬라가 주가 조정은 받았지만 그래도 세계 최고의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런 회사가 이제 앞으로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차원에서 아시아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만금이 지금 적극적으로 기가팩토리 유치하기 위해서 전면전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새만금은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바다를 매립된 토지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진흥지구가 7월 달에 지정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지정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감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새만금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기가팩토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최고의 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렇게 테슬라가 만약에 세금화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과 배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항 항만 철도가 들어오면서 교통 인프라까지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합도가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새만금에 들어올 가능성 저는 100%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저는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테슬라 아시아의 제2공장을 짓겠다라고 나섰는데요. 바로 새만금이 최적의 부지로 최적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 산단에는요,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서는 현재 배터리 기업은 전기자동차하고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은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리고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공장 뭔가 상호 보완이 충분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공장만 하더라도 한 10여 곳이 있고 그리고 물자원과 트라이포트 인프라 그리고 아리백도 가능한 테슬라 공장 부지로 최적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요즘에 아리백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친환경으로 만들어야 된다. 예전처럼 화석연료를 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의 메카다라고 해서 수상 그리고 육상 그리고 어떻습니까? 풍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김규현 새만금 개발총장은요, 10일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서 어떻습니까? 테슬라의 아시아 제2 기가팩토리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새만금 유치 의향서를 접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만금만큼 토지 이용이 자유롭고 부지 조성 시 민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은 이 민원 때문에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용인의 원산면 일대에 지금 현재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지금 상당히 그 민원 문제 때문에 진도가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기가팩토리 공장을 짓게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갈 텐데 새만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진흥지구까지 딱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새만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테슬라가 한국을 이 기가팩토리 투자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적으로 지금 기가팩토리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나섰다고 하는데요. 16개 시도, 34개 도시가 산업통상부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테슬라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하고 견줄 수 있는 지자체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반드시 새만금이 만약에 기가팩토리가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김 청장은 새만금은 자체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자체 도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인 대응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토지의 이용료도 공시지가 1%에 그쳐 4,000원 수준이다. 엄청나게 싼 토지 임대료를 공급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달성한 1조 2천억 원에 이어 올해는 2조 원 규모의 산단 입주 계획을 체결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엄청난 저렴한 부지로 들어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을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로 아리백을 실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까지 포함되어 있고 투자진흥지구로 인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처음 사업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는 7월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면 세제 혜택 적용 범위가 기존 산단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투자의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100만 평 이상 규모의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집중하겠다. 여러분들 100만 평 이상의 앵커 기업, 엄청난 대기업, 국내 대기업 그리고 외국계 대기업, 테슬라와 같은 애플과 같은 그런 대기업 또한 어떻습니까? 새만금에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새만금은 날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지역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지역, 여러분들 지금은 새만금을 바라보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만금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